지난달에는 AI 교육 전문가 김지원 강사님과 함께 현재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해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직 AI를 거의 활용해 보지 못한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일상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기회가 분명 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시간 귀를 쫑긋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에서는요. 북칼럼니스트이자 불교를 재미있게 탐구하는 열혈 팬, 요즘 말로는 이제 사생팬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박사님이셔서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십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네, 자라면서는 네,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처음 뵙는 자리에서 네, 이름 얘기를 하면서 긴장이 풀리는 그런 네. 장점도 좀 있더라고요. 박사님 만나 뵈니까 네. 이름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셔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DJ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아 보이십니다. 아유, 네, 과찬이십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불교 방송 청취자들 분들과는 우리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방송들에 출연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예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제가 불교 덕후다라는 소문을 듣고 불러주신 덕분에 그 인연인가요에서 이 권미님과 같이 불교에 대해 아주 원 없이 수다를 떠는 기회를 가질 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두 프로그램 다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또 그 즐거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BBS 찐 청취자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박사님을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 무슨 박사신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는데요. 본명이 성이 박씨고요. 네. 이름이 네. 사님이십니다. 선비사자를 씁니다. 네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오랜 기간 각종 지면과 방송에서 책과 문화를 꾸준히 소개하고 계신 북칼럼니스트이신데요. 또 최근에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찐팬으로서 재밌는 강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불교에 흠뻑 빠지게 되셨는지 사연이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불교라면 흠뻑 빠질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네네. 같은데요. 사실 저는 불교와는 그다지 인연이 없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 철학이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공부해 볼까 하다가 이 실상사 회주이신 도법스님과 인연이 돼서 이제 네. 불교의 매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 불교가 철학도 훌륭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저 이제 뭐 종교 중에 하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즐겁게 파고들다 보니까 와, 이 매력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도 네, 실력도 네. 없으면서 여기저기 기회가 될 네. 때마다 참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불교 입문을 굉장히 큰 스님 밑에 아주 좋은 인연으로 하셨네요. 네. 얼마 전에 불교와 관련된 책을 내셨다고 하던데요. 좀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불교의 진심이라는 네, 제목의 책입니다. 이 사실 제목이 불교의 진심이 된 게 이 출판사에서 진심 시리즈라고 해서요. 음, 뭐 모모의 진심 하는 식으로 네, 제목을 통일하는 덕에 붙여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읽어본 사람들이 와, 정말 제목 잘 네, 지었다. 네. 읽어보니 너 불교의 진짜 진심이구나. 아,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요즘 힙불교라고 하면서 이 젊은 분들도 이 불교 굿즈 많이 사고 불교 관심 많이 보이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보다는 이 덕질을 한 역사가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선배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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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불교를 좋아하게 됐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 좋아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에세이로 쓴 거예요. 네, 이 사실 불교 문화에 서툴러서 제가 해프닝이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덕분에 이 살면서 도움이 되는 지혜를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써보고 싶었는데요. 읽어본 네,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평을 많이 해주셔서 나 정말 책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제가 우리 박사님께 이 불교의 진심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자 사인을 받아서. 근데 책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요. 크기도 크지 않아가지고 제 손바닥만한데 딱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 너무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은 북칼럼니스트고 또 책도 저술하시고 그리고 또 불교의 진심이신 것도 알겠는데 AI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으시길래 우리에게 초대가 되셨나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직업이 북칼럼니스트가 됐는데요. 네, 이 책을 좋아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화제가 되는 모든 분야를 두루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책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어떤 분야의 책을 많이 사더라, 뭐 네, 관심을 끌더라 이런 걸 살펴보다 보면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더 잘 알게 된다고나 할까요? 네, AI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AI를 소재로 한 문학도 많아지고 있고 이 종교나 인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는 시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이 제가 볼 때 다른 종교들이 좀 차이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불교는 공통점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음, 다른 종교가 뭐 인간과 로봇의 차이로 뭐 영혼, 뭐 영성 이런 거를 네, 하면서 네, 차이가 네, 있다. 네. 이런 걸 강조를 한다면 이 불교는 좀 공통점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말 이게 무척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네. 관심을 갖게 아, 됐습니다. 네. 우리 불교의 좀 긍정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잠깐 듣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 이제 흥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학계에서 AI와 관련된 여러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요즘에 나온 책은 네, 아닙니다. 네, 이 박성환 작가의 레디메이드 보살이라는 단편 네, 소설이에요. 네. 그 2004년 과학기술 창작 문예 단편 소설에 당선된 작품인데요. 음, 이후에 이제 당선 작품만 묶은 작품집에 실려 출간이 됐고요. 그 뒤에 이 박성환 작가의 불교 소설 단편집에 실리기도 네, 했습니다. 네. 레디메이드 하면은 우리 기성품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성품과 보살 과연 이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이번 연등회에서 로보스님이 최초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또 그렇죠. 함께 연등 행렬을 참여를 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설에서는 로버스님의 등장을 이제 예견하고 심지어 이 로버스님이 보살이고 또 결국에는 뭐 성불한다까지 갈 것 같은데 22년 전 2004년도 작품이 이렇게 그 선견지병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네요. 내용을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소설 내용은 짧습니다. 네, 미래 세계가 배경이고요. 이 로봇이 상용화돼서 어디서나 로봇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네, 네, 이 절에서 또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절마당의 빚이라는 것처럼 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간이 하고 네, 네, 뭐 회계라든가 뭐 관광객 안내 같은 실무는 로봇이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내 로봇인 인명이 해탈을 하게 됩니다. 음, 절에서는 이 로봇이 기능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받으려고 로봇 기사를 부르는데요. 네, 네, 과연 로봇이 해탈할 수 있는가 혹은 해탈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이 로봇 회사의 회장과 종정 스님 그리고 절의 젊은 스님들이 아주 네, 팽팽하게 네,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해탈한 로봇은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에 듭니다. 이 네, 내용 자체는 길지 않지만 상당히 현실적이고 예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작품이에요. 네, 사실 저도 그 얼마 전에 연등회 때 네, 등장하셨던 네 분의 휴머노이드 로봇님들의 그 네, 설법이 네, 어떨지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네, 이 소설 속에서는 엄청 경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음, 지금의 분위기라면 음. 신도분들도 아주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좀 우려 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처음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찬반이 갈리고요. 정말 이 로버스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네. 무려 22년 전에 이제 작품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요 작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의 소설을 쓰게 됐을까요? 네. 이 박성환 작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절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네. 그렇듯이 불교 분위기에 익숙한 데다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불교 관력 서적을 읽었다고 합니다. 음, 그때 당시 인터뷰를 보면 저자는
과학을 신에 대한 인간의 반란으로 보는 기독교와는 달리 불교는 과학과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네. SF가 그런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교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요즘도 과학과 불교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이 SF 소설에서도 더 많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불교 쪽에서 양자역학을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죠. 네. 네. 우리 이 작품에서 인명이라고 하는 로버스님이 해탈을 얻고 설법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용납 못하고 강제로 해체,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이 로버스님이 마지막 설법을 남기고 스스로 회로를 태워서 네. 로봇식의 열반에 이제 들게 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메시지가 이 작품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 작가가 경전 중에서도 특히 반야심경을 좋아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마지막 그 로봇 부처 인명의 설법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네. 읽어볼게요.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집착과 가래, 선업과 악업, 깨달음과 무명이 모두 본디 공함을 본 로봇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로봇만이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이 로봇이 보기에 이 세상은 이 자체로 아름다우며 로봇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못했건 상관없이 이 자체로 완성되어 있으며 세상의 주인인 당신들 역시 이미 깨달음을 모두 성취한 상태이며 그렇기에 당신들이 먼저 깨달은 로봇의 존재로 인해 다시 무지와 혼란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스스로의 마음속을 깊이 살피시어 깨달음의 보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 소설은 이후에 그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에 실린 그 새 에피소드 중에 네. 이 김지훈 감독이 연출한 천상의 피조물로 영화화가 됐습니다. 음. 각색을 좀 거치긴 했지만 네네. 이 마지막 로봇 부처의 대사는 소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들어도 정말 큰 스님의 마지막 열반에 입적하시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인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소설 속에서는 이제 로봇의 해탈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요즘은요 AI 프로그램을 이제 써보게 되면은 다들 스님들이 야 나보다 똑똑하다 평이 일색이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상황이 온다면은 네. 그 로봇 회사인 그 UR의 회장님은 이 한갓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음으로써 인간의 독보적인 우월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종정 스님은 이 로봇은 본래 탐진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로봇이 쉽게 해탈을 한다면 어떤 인간이 힘들여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하려고 하겠냐 하면서 네. 이 로봇 부처를 인정하는 것이 중생을 해탈에게 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네, 네, 이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의 불교도들이랑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종정 스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네. 우리 수행은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이제 문제점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일단 AI 로봇 그것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수행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조금 동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탐진치 속에 있는 사람이 얻는 해탈과 이 원래 그게 없는 로봇이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그건 조금 결이 다르지 같은 해탈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네. 의문도 드는데요. 네. 이거는 앞으로도 많은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시대를 앞서간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이 우리에게 던진 인공지능도 과연 해탈할 수 있을까라는 제 주제가 저한테는 참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맞아요. 네. 근데 그 답이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행해서 아주 어렵게 나오는 그런 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그 인간과 구별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살아가야 하잖아요. 네, 네. 네.
얼마 전에 그 카톨릭 쪽에서 교황이 이 AI와 관련돼서 이제 담화 메시지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이제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네. 비해서 불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새로운 신기술, 과학 문명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즐겁게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근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 벌써요? 네, 참 짧죠. 너무 짧네요. 네, 오늘 처음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스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받아주셔서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3번이나 더 남았다고 네. 생각하니까 아주 기쁩니다. 네. 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 6월 한 달 동안 북칼럼니스트 박사님과 함께 종교와 AI 그리고 인간성의 관계를 다룬 책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레디메이드 보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작품으로 우리 박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와 인공지능이 만나는 곳 현주 스님의 AI 불고리즘 라이브